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성탄절과 연말 연시는 마음까지 더 쓸쓸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이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봉사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수년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망토와 모자를 쓴 꼬마 산타들. 선물 상자를 들고 동네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일도이동 장애인 지원협의회가 마음을 모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한 지 6년째. 어린이집 졸업반 10여 명이 1년 동안 모은 칭찬 쿠폰을 모아 쌀과 라면 등 선물을 사고 직접 그린 그림을 장애인 가정 10가구에 선물합니다. 고사리 송 같은 아이들의 안마에 어르신들은 한박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고마워. 무럭무럭 잘 자라세요. 어린이들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성탄절이어가지고 산타로 변신했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서는 떡국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구녀회에서 판매한 떡국 수익금으로 매년 연말 경로당 2곳의 어르신 200명에게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겁니다. 10여 년 넘게 이어진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회원들은 휴가를 내거나 오전 장사를 잠시 접고 팔을 걷어붙입니다. 네, 요즘 좀 각박한 세상인데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다 보면 봉사는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여럿이 함께 떡국을 먹다 보니 연말 분위기가 난다며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먹는 건 너무 외롭고 여럿이 먹으니까 연말 분위기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경기 침체와 탄핵 전국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얼어붙었지만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손길이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의 여파로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권을 갖는 공공기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제주대 병원과 JDC 등 도내 공공기관들은 물론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제주대 병원 상임 감사 인사입니다. 병원 측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여권 인사 2명을 상임 감사 최종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지 않다며 임명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임기가 끝난 조미영 상임감사가 후임자 인사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됐는데 문제는 재공모가 언제쯤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직위의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7일로 임기가 끝나는 양영철 JDC 이사장의 후임자 인사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JDC는 지난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향후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JDC 이사장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여권 정치인들이 거론돼 왔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누가 유리한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JDC도 후임자 인사가 늦어지면 양영철 현 이사장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년 1월 예정됐던 경찰 승진과 정기 인사 준비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검찰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바로 해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 의원은 또 회기 중에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스보일러의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보일러의 설치를 금지하고 새로운 난방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스 난방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최초로 203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제주도의 목표 달성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현재 도내 LNG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된 배관 길이는 총 178km, 제주시에 148km, 서귀포시에 30km가 설치됐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곳은 5만 5천 가구로 2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뒤인 2029년에는 8만 가구로 늘어나 보급률은 32%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86%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제주 지역 보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새로 설치하는 가스보일러가 늘어날수록 탄소 중립은 그만큼 더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가스보일러의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은 계속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가스보일러가 계속 늘어난다면 10년 뒤인 2035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제주도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서도 무슨 전옥스 보일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미세먼지 좀 줄이는 이런 종류의 계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하게 고민이 없구나.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부터 가스보일러 판매를 금지하고 대안으로 전기 히트펌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히트펌프가 열 효율이 더 높고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전기 히트펌프 보급 정책을 제시해 주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스보일러의 연령만큼 난방에서의 탈탄소화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히트펌프를 보급을 해야 된다는 신호를 주고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아시아 최초로 2035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담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과 구체적인 보급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제주도 의회에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북 문경시가 KTX역 개통으로 늘어난 관광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 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동에서 김경철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24분 KTX 첫 차를 타고 문경역에 도착한 수도권 관광객들. 역사 출구를 빠져나가자마자 21-2번 시내버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오르면 대표 관광지인 문경세제까지 10여 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운행을 시작을 하면 온천 입구에 세아드리고 복면산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읍 터미널, 그리고 세제 놀이공원까지 가는 차량입니다. 지난달 말 문경의 KTX가 개통하면서 문경역과 문경세제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기차 도착과 출발 시간에 맞춰 신설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와서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택시가 13,000원 받더라고요. 택시 오는데. 왕복 2만 원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현재 좌석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2,000원.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턴 이마저도 사라집니다. 문경시가 전국 시단위로는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경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뭐 병원에도 가고 뭐 시장도 보고 뭐 물건도 사고 이랬죠. 부담은 안 가지니까 아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문경시는 앞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 뒤 버스와 택시업계, 문경시의회의 협조를 구해 조례 제정도 마쳤습니다. 이 승차 인원이 급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조금을 조금만 더 인상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관광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효과가.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은 지난해 초 청성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내년에는 문경 외에도 의성과 예천, 울진에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져서 아침에는 춥겠고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구름 낀 날씨를 보여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부터는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 아침까지 해안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덜 추운데요. 아침 기온 북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4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성판악은 5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여객선 운항은 순조롭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에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고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에 따르면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정부와 제주도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42억 원을 지원합니다. 내용을 보면 청년 농민 8개 팀을 선정해 레드양과 망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고 최대 6년 동안 스마트팜을 임대하면서 영농 기술을 익히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정부의 FTA 기금 18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예산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올해 128억 원보다 42% 늘어났으며 전국 예산 311억 원의 5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정부 지원과 자체 예산, 농가 부담금 등 모두 912억 원을 투입해 감귤원 정비와 스마트팜, 차광막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운항하는 제주와 김포 항공편의 모든 잔여석을 마일리지로 판매합니다. 현재 잔여 좌석은 약 9,000석이며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 이코노미 5,000마일, 비즈니스 6,000마일을 공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까지 모두 3차례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24,000석의 마일리지 항공권을 공급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연령대는 20대가 23.3%로 가장 많았고 발생 시간은 모임과 술자리가 많은 토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 1,606건이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가 10년 새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70만 3천여 대로 10년 전 33만 4천여 대에서 2.1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에 등록만 되어 있는 기업 민원 차량은 29만여 대로 실제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41만 1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차의 비중은 2013년 0.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45%까지 늘었습니다. 제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일자리 31만 2천 개 가운데 숙박 음식점업이 14.5%를 차지했고 도소매업 13.8%, 공공행정 11.6%, 건설업 10.6% 순이었습니다. 성별은 남자가 53.9%를 차지해 여자의 1.2배였고 나이는 50대가 25.8%로 가장 많았으며 근속기간 2년 미만이 41.6%를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